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국내 주요 그룹의 연말 인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 올해 인사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지 그룹사별로 이 산업부 김경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주제가 인사 관련 내용인데 이제 국내 대표 그룹사죠. 이 삼성그룹부터 살펴보면요. 네, 삼성그룹은 역시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습니다. 그 네네. 세간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오비들의 거취를 보면요. 원로 임원들이 대부분 잔류하고 유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과거 미래전략실에서 몸을 담았던 임원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그 정현호 사업지원 TF의 부회장이라고 하죠. 그 삼성전자의 주요 전략 검토하는 곳이 이 사업지원 TF 태스크포스인데요. 네. 요 그룹은 이번에 그 오래된 가신들로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정현호 부회장이 유임됐고요. 네. 삼성전자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인 박학규 경영지원실장 사장까지 이 TF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그 미전실 출신인데요. 김용관 사장이 이번 인사에서 삼성전자 DS 부문 경영 전략 담당 사장으로 승진 이동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 지원 TF의 역할을 보면은 이 삼성의 주요 전략을 검토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격인데요. 물론 컨트롤 타워라는 말은 쓰진 않지만요. 네. 옛날로 따지면 미전실과 비슷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이 김용관 사장이 그전에는 DS 경영 전략 담당을 맡게 된 이번에 DS 경영 전략 담당을 맡게 되는데 네. 사업 지원 TF에 그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지원 TF와 그 경영 지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김용관 사장 역시 과거에 미래전략실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 미래전략실 출신들이 이제 잔류했다라는 점이고, 뭐 그밖에 다른 특징적인 인사는 없었습니까? 저는 재밌게 봤던 게 작년 인사 때 되게 이슈가 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이원진 상담역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상담역이 뭐냐면은 삼성에서 그 사장이나 이제 임원하고 난 다음에 물러난 분들한테 이제 예우해서 보내는 자리를 상담역이라고 하는데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생각났는데 이분이 올해 다시 사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장을 하다가 상담역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사장으로 복귀했는데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다시 글로벌 마케팅실을 이끄는 그 수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인사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라는데 뭔가 이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겠죠. 네, 이원진 사장이 왜 작년에도 이슈가 됐고 올해도 이슈가 되냐면 올해 이슈가 된 건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네. 작년에 이슈가 됐던 이유는 이분이 구글에서 온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외부 영입된 인재로 한창 유명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2014년에 삼성전자에 합류를 했는데 그 전에 구글에서 북미 광고 솔루션 부사장을 했고요. 네. 또 앞서 아실 수도 있는데 IT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어도비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어도비의 코리아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MX 사업부에서 서비스 비즈 팀장 사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네. 내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의 마케팅을 비롯해서 온라인 비즈니스하고 브랜드 등을 총괄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삼성그룹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성 CEO도 나왔다고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데 주목을 덜 받았다고 생각되는 이슈인데 외신들은 되게 관심 있게 물어봤거든요. 네네. 그 삼성에서 그룹 내에서 최초로 여성 최고 경영자가 나왔습니다. CEO예요. 근데 사실 삼성 사장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분들 몇 분 있을 거예요. 혹시 생각나는 분도 있으세요? 삼성. 네, 이제 여러 명 있었죠. 이부진 사장님도 계시고 이영희 사장 그 삼성전자의 그 마케팅 사장님도 계시고 이서연 사장님도 있는데 이들 사장의 특징은 오너 일가거나 이영희 사장 같은 경우에는 CEO가 아니었고 그냥 직책이 사장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선임된 그 김경아 사장의 경우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최고 경영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경영을 총괄하는 여성으로서는 첫 등장이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외신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 보도도 많이 됐고 한국의 그 유리천장이 흔들리는 거냐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네. 김경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수재입니다. 물론 서울대 약대를 나왔고 존스홉킨스에서 독성학 박사를 취득했는데요. 바이오 에피스에서는 그 시밀러 개발의
정통한 그 전문가라고 하네요. 네. 근데 이분도 그 존스홉킨스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0년도에 그 삼성전자의 종합기술원으로 합류를 했고 이후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로는 2015년에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몸을 담은 지 한 15년 만에 사장이자 대표이사로 승진한 엘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삼성그룹의 첫 대표이사, 최고 경영 책임자이자 첫 여성 최고 경영 책임자이자 이제 단기간 승진했다. 뭐 이런 점에서 이분이 진 그 무게가 꽤 무겁다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이제 삼성그룹 인사 내용 살펴봤고 이어서 LG그룹 쪽 인사도 살펴보면요. 네, LG는 역시 그 인화의 LG라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이 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륜 있는 최고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그 조직의 안정을 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기존의 2인 부회장 체제인 권봉석 부회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했고 조주환 LG전자 사장님도 그냥 그 자리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수장이 바뀐 곳이라고 하면 LG U+ 정도는 좀 바뀌었는데 거기에는 홍범식 주 LG의 경영전략 부문장 사장이 새롭게 수장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그 삼성처럼 LG그룹도 뭐 이렇게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는 건데, 근데 좀 특이점이 이 연구개발 쪽에서 임원 승진자가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 요번에 신규 임원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한 86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3%가 인공지능과 바이오, 클린테크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정하고 미래 먹거리를 담당할 임원들을 뽑은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특히 R&D 출신이 218명으로 그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LG가 지금 어디에 힘을 주려고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대목이고, 네. 현대차그룹 살펴보면 이제 현대차그룹은 좀 상대적으로 인사가 빨랐는데 여기에서도 놀랄만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연말 인사가 너무 재밌었는데요. 물론 삼성이나 LG가 변화가 적었다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오비가 이렇게 많이 유임된 것도 재밌었고 여성 사장이 나온 것도 재밌었고 가장 재밌었던 거 여기 현대차죠. 왜냐? 스페인계 사장이 나왔잖아요. 네. 최고 경영 책임자가 그 스페인계 미국인 호세 무뇨스라는 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그 호세 무뇨스 사장이 그 북미에서 글로벌 최고 운영자 COO를 맡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측의 설명은 북미 호세 무뇨스 사장의 합류 이후에 북미 실적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자 3위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최고 경영 책임자 CEO로 임명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다 이제 상식이긴 하지만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를 집권하면서 아무래도 대미 활동이 중요해지다, 대미 영업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대관 활동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아예 미국인 사장을 앉혀버린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훨씬 더 저는 설득력 있게 보이는데요. 또 같은 이유로 그 성김이라고 하시는 예전에 주한 미국 대사를 했던 분인데 성김이라는 재미교포잖아요. 이분 이세잖아요. 이분을 작년에 고문으로 현대차 그룹으로 모셨다가 이번에 아예 대관 사장으로 임명을 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사장이 임원진의 외국인이 2명이나 생긴 거잖아요. 그것도 북미 통으로. 그런 점에서 현대차의 이번 인사는 철저하게 그 축을 그 미국으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새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철회 같은 이런 정책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미국인을 사장으로 앉혔다. 뭐 진짜 파격적이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분 호세 무뇨스 사장이 사장으로 발표가 되고 대표이사를 발표가 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LA 오토쇼라는 그 쇼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호세 무뇨스 사장이 글로벌 외신을 비롯해서 한국 언론에도 공식적으로 데뷔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 문제를 꼭 언급하더라고요. 어떠한 규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규제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번 오토쇼에서 취재진들하고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좀 이렇게 핵심을 집었던 거는 현대차는 이미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든 투자와 이런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에도 관계없이 우리는 전기차 최대 시장인 북미를 판매의 축으로, 그다음에 생산의 축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올해 연말 인사에서 이제 오너 3, 4세가 경영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고요. 맞습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이르는 그 젊은 오너 3, 4세들이 이제 전면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먼저 롯데그룹입니다. 롯데그룹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그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네. 이분은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의 손자죠. 그래서 신 부사장은 내년부터 신사업과 글로벌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GS그룹 같은 경우에는 GS 리테일의 허서홍 경영전략 서비스 유닛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하게 됐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GS그룹의 창업주인 허만정의 4세이자 허태수 GS그룹 회장의 오촌 조카입니다. 또 이번 승진을 계기로 이제 GS그룹 리테일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4세 경영에 돌입하고 그룹 내 세대 교체에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그 밖에 또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정기선 부회장이 최근에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부회장과 수석 부회장의 차이는 아시겠지만 부회장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부회장이 수석 부회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1년 만에 부회장 승진 이후로 1년 만에 수석 부회장이 되면서 그룹 내 승계가 좀 더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이제 범 LG가를 보시면은 뭐 구본준 회장의 장남인 구형모 LXMDI 대표가 최근 인사에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네. 또 LS그룹에서는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의 장남인 구동희 LSMNM 부사장이 CEO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네. 뭐 구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공개를 추진하면서 그런 어떤 재무적, 그다음에 전략적 경영 능력을 입증받았던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